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바닷속을 걸어가는 상상, 어린 시절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바닷속을 차로 달리는 시대인데요. 충남 보령시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 터널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다정다감에선 77번 국도 대장정 2번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요, 바로 77번 국도의 완성, 보령시입니다. 자, 박소희 리포터, 이번 여행도 재밌게 잘 다녀오셨죠? 네,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77번 국도대장정의 2번째 여행지는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도시이자 교통의 중심지인 보령시입니다. 가을 주꾸미들이 모두 모인다는 오천항과 대천해수욕장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짚라인, 그리고 스카이 레일바이크까지 다양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보령의 가을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지난주 서천군에서의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지나 이번엔 눈과 입이 즐거운 77번 국도대장정 보령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동해안에 7번 국도가 있다면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77번 국도가 있습니다. 77번 국도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77번 국도는요, 부산에서 출발해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경기도 파주시까지 이어지는 국도를 말하는데요. 충남 지역에서는 서천, 보령, 해안, 서상, 단진, 아산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 이은 2번째 여행지, 보령에 왔습니다. 충청남도 중남부에 위치한 보령은요, 휴양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 도시입니다. 지금 여기 대천항에서 시작하는 보령의 가을, 함께 즐겨보실까요? 여러분, 대천항의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곳 대천항에서부터 저 뒤에 있는 원산도를 잇는 대한민국 최장의 해저터널 보령터널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 보령터널이 완공이 되면은 77번 국도가 드디어 완전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77번 국도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곳 보령에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시죠. 많은 분들이 색다르게 바다를 즐기는 광경 보이시나요? 여긴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제가 바닷가에 있다가 뭐가 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재밌겠는데 하고 찾아왔거든요. 여기는 대천 해수욕장을 한눈에 전경을 다 담을 수 있는 익스트림 집트랙이라고 합니다. 보령시를 즐기는 첫 번째 방법, 바로 대천해수욕장 짚라인입니다. 장비만 제대로 착용한다면 이 짜릿한 순간을 안전하게 만끽할 수 있는데요. 두려움을 떨치고 한번 성공을 해서 타보도록 할게요. 어머, 벌써 다 올라왔어. 안녕하세요. 저 이거 2번, 3번 확인해 주세요. 앉아 있어요. 네. 제자리 앉고 살짝. 어머, 나 못 뛰어, 못 뛰어. 앉으세요. 못 뛰어요, 선생님. 제가 뛸게요. 길고 짧은 건 재봐야 알죠.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는 한없이 길었던 짚라인이 도착점에 다다르니 아쉬울 정도로 짧더라고요. 무서울 때 눈을 감으면 더 무섭잖아요. 눈을 떠보니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가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짚라인을 타고 내려왔는데요. 처음엔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바람도 시원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바다도 다 보이면서 너무 짜릿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짚라인도 짚라인인데 제 옆쪽으로 이렇게 살짝 보시면 되게 귀여운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저건 뭐지? 대천해수욕장을 즐기는 2번째 방법, 바로 스카이 레일바이크입니다. 일단 아래에서 봤을 때 귀엽고 아기자기해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무슨 열차 같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령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나가다 보니까는 요 카트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바이크예요? 네, 국내 최초 바다를 달리는 스카이바이크.
이게 보령의 자랑이지만은 세계의 자랑일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홍보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해안에서 즐기는 스카이 바이크를 타고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를 원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분들끼리 오셨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부러워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해변이나 바닷가 놀러 가면요. 네네네. 뭐 바다 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변가를 걷거나 요 정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천에 오니까 바다 위를 네. 걷는 것 같은 네네. 유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레일바이크.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2.4km고요. 왕복 시간으로 35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느긋하게 대천 맞습니다. 바다를 감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보령에 왔으면 요거는 꼭 즐기고 가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즐기셨잖아요. 네. 배고프시죠? 네. 즐기셨으면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아 먹거리 중요하죠. 혹시 뭐 생각하시는지 살짝 말해주세요. 아 그거요? 그거요. 요거 대박이죠. 그거 꼭 드셔야 됩니다. 네, 저도 이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요거를 보여드리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바로 나타나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뿅. 또 다른 보령을 즐기기 위해 대천 해수욕장에서 오천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령을 즐기기에 하루는 아무래도 좀 아쉽더라고요. 현재 시각은 5시 13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저는 지금 보령의 오천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오천항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령의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죠. 바로 쭈꾸미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저도 오늘 쭈꾸미 낚시를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제가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수 밤바다만큼이나 운치 있는 오천항 앞바다입니다. 다들 주꾸미 배 출항을 앞두고요.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분주해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쭈꾸미 낚시하러 지금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 봐요. 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저 경기도 김포에서 왔어요. 김포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새벽같이 오시려면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뭐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좋아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잡는 것도 재미도 있지만 먹는 게 아무래도 크겠죠. 가족들이 같이 이제 맛있게 먹으니까요. 저도 한번 성공을 할 테니까 선생님도 오늘 쭈꾸미 낚시 성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쭈꾸미 낚시 화이팅! 화이팅! 비장하게 화이팅을 외쳤는데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일단 마음의 준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예, 예. 쭈꾸미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예, 예.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쭈꾸미 낚시 나가는 배들이 꽤 있더라고요.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금오기고요. 9월 1일부터 쭈꾸미가 이제 그 금오기가 해제돼서 9월 1일부터 쭈꾸미를 잡는 겁니다. 그 바람에 쭈꾸미 잡으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쭈꾸미는 오천항으로 다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일단 잘 찾아왔네요. 잘 오신 거죠? 네. 제가 일단 쭈꾸미를 잡으러 갈 건데요. 지금 바로 출항을 하시나요? 그럼요. 타세요. 그럼 같이 저도 가시게. 오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예. 네, 가시죠. 출발! 물살을 가르며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로 붉게 떠오른 해 보이시죠? 바로 보령 오천항의 자랑! 너무나 아름다운 일출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배 위에서 바라보는 일출은요. 새벽의 피로가 싹 풀릴 만큼 신비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쭈꾸미를 잡을 수 있는 스팟에 도착을 했는데 예. 주변을 보니까 예. 아까 출항을 했던 배들이 다 여기 모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쭈꾸미 낚시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쭈꾸미는요, 초등학생들도 애기 5살짜리도 와서 잡아가는 게 쭈꾸미 낚시예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낚시라고 보면 되셔요. 바닥만 찍고 이걸 그 감만 느낌만 알면은 이거 누구든지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 그 미끼를 던지고 예. 그 미끼가 바닥에 닿았을 때 기다렸다가 이 쭈꾸미가 물면 들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닐만 감으면 됩니다. 일단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예.
배 위에서 중심을 잡고 낚시까지 하려니까요.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좀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선장님의 쪽집 개과의 덕분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쭈꾸미 엄청 커요! 오! 짜잔! 보령의 쭈꾸미입니다. 딱 지금 제철에만 볼 수 있는 이렇게 크고 싱싱한 쭈꾸미입니다. 쭈꾸미야, 언니한테 잡혀줘서 너무 고마워. 직접 주꾸미를 잡고 뚫어져라 쳐다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똑같은 주꾸미가 아니었습니다. 멀미도 잊을 정도로 반갑고 고마운 주꾸미였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제 인생 첫 쭈꾸미입니다. 사실 쭈꾸미 잡다가 잠깐 누워 있는데 멀미 너무 나 지금. 쭈꾸미 잡다가 소에 잡네. 아이고 죽겠다. 개멀미가 난 저에게 특효약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꾸미였습니다. 오, 싱싱해. 아유 저는 속도 비고 이래서 그런지 막 멀미만 나고 아주 죽겠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쭈꾸미 라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쭈꾸미 라면을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아우 라면 좀 꼭 끓여주세요. 아 제가 끓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아니죠. 들어는 보셨나요? 쭈꾸미 반반 라면. 지금 보면요 감독님 이거 살짝 이걸 보여주시면은 지금 면이랑 쭈꾸미랑 비율이 거의 50대 50으로 쭈꾸미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평소에 좀 드세요? 예, 우리 그 배 끌고 나와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자주 나와서 쭈꾸미 잡아서 바다 위에서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이 맛을 못 잊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마스크도 굉장히 낚시꾼 마스크를 쓰고 오셨어. 네, 이게 뭐 참돔 마스크, 뭐 쭈꾸미 나갈 땐 쭈꾸미 마스크, 뭐 백조기 나갈 땐 백조기 마스크 이렇게 쓰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급히 나오다 보니까 바꿔서 쓰고 왔어요 오늘. 제가 많이 잡진 못하지만 네네. 많이 먹기는 할 수 있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와 이건 진짜 어디 가서 못 먹는 거다. 얼마나 이쁘잖아요. 네. 엄청 쫀득하고 구수해요. 예. 이거는 라면이 아니라 요리다 요리. 이제 얼마큼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우리 나가서 그거 잡은 걸로 또 쭈꾸미 쭈삼 한번 해서 같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요 라면은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고 본 게임은 또 나가서 있네요. 그럼요. 그럼 요거 저는 살짝만 먹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꾸미 라면에 이어 또 다른 주꾸미 별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쭈꾸미를 즐기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맛있는 냄새 나서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요. 아까 쭈꾸미를 엄청 잘 잡으시던 우리 참돔 마스크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네요. 예예예. 요리를 해드리려고 제가 원래 요리사예요. 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네네네.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네.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갓 잡은 주꾸미를 탕탕 두드려 참기름과 오이, 참깨만 넣으면 끝. 입맛을 돋게 하는 매콤한 주꾸미 삼겹살에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주꾸미 샤브샤브까지. 한 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탕탕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쭈꾸미 샤브. 쭈꾸미 네. 샤브 어떤 거부터 먹어야 돼요? 일단은 요거부터. 탕탕이부터요? 예, 탕탕이부터 초장에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입안에 넣었을 때 일단 꽉 차는 느낌이 있어요. 탕탕이보다. 맛있죠? 그리고 쫀득쫀득하고 씹을수록 달콤해요. 쭈꾸미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요. 낙지의 2배, 그리고 문어의 4배, 그리고 오징어의 5배가 들어있어요. 이게 어디에 좋냐면 빈혈, 그리고 다이어트, 피부 미용 그런 데
아주 효능이 뛰어나요. 아우 정말 이거 팔방 미인이라서 제가 그냥 다 먹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일단 탕탕이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네네. 또 굉장히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쭈꾸미랑 네. 이렇게 탕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샤브샤브죠. 네, 샤브샤브죠.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서 이 쭈꾸미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 정말이지 눈과 입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살짝 데치신 그렇죠. 이유가 있으셨네요. 그렇죠. 쭈꾸미가 굉장히 연하고 지금 샤브샤브 먹었더니 몸에 이제 열이 확 달아오르는데 사실 아까부터 이렇게 눈이 네네. 가는 메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쪼삼입니다. 먹어볼게요. 역시 말이 필요 없죠. 네. 이건 그냥 밥도둑이지. 쭈꾸미만 네. 솔직히 쭈꾸미만 먹고 오면 조금 밋밋하잖아요, 그죠? 삼겹살하고 올려서 이렇게 하면 먹으면 먹을수록 아 내일 일어나면 또 먹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감, 아 매콤 달콤 잊어줄 수가 없어요, 잊혀질 수가 없어요. 77번 국도대장정 보령시편 보령의 가을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맛보령, 즐겨보령, 체험해보령 이상 보령에서 박수혜였습니다. 네, 77번 국도 대장정 보령편 잘 봤습니다. 이번에 유독 박소혜 리포터가 방송이 아니라 뭔가 사심을 채우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재미있게 즐기고 오셨는데 굉장히 활동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바다 하면은 뭔가 여름 바다와 겨울 바다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가을 바다를 가보니까요, 정말 풍성하고 또 운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짜릿한 짚라인에 스카이 레일바이크, 거기에 난생 처음 해본 주꾸미 낚시까지 제가 정말 보령에서 할 수 있는 체험들은 정말 모조리 다 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보령에 가면 해수욕장 가는 게 전부였는데 그죠. 좀 활기찬 보령을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7번 국도 대장정 보령편, 보령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전문가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보령시청 김계환 관광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령을 찾아주시는 국내외 관광객 1,500만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제공하고 각종 축제와 문화재 관리, 해양과 내륙 관광지 개발, 그리고 보령의 가치인 보령 워드 산업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는 김계환입니다. 네,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하시는 일도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박소희 리포터가 보령에서 가을을 아주 제대로 즐기고 왔는데 더불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른 관광지도 알고 싶거든요. 가을에 즐길 수 있는 보령 관광지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그 보령시 하면 가장 먼저 그 대천 해수욕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산과 들, 호수와 계곡, 그리고 드넓은 서해바다의 옹기종기 무에 있는 90개의 섬을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주십니다. 아름다운 섬이 많다는 건 알았는데 90개나 되는지는 몰랐네요. 그중에서 좀 다 가긴 힘들 것 같고 몇 곳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총 90개의 섬 중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15개, 무인도가 75개나 됩니다. 많이 방문하는 섬을 보면 가깝게는 효자도와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가 있고요. 멀게는 호도, 녹도, 외연도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그 2021년도에 찾아가고 싶은 33섬으로 삽시도,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섬으로 고대도가 선정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저는요, 그 보령에 이렇게 섬이 많은 건 또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날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가을이 되니까 또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고 또 여행 가기 딱 좋잖아요. 이럴 때 보령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네, 그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보령을 찾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산 두 곳과 드라이브하기 좋은 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먼저 그 성주산은 오소산과 함께 보령을 상징하는 명산으로 성주산에는 질 좋은 소나무를 비롯해서 고로쇠 단풍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컴컴할 정도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 숲이 있는 성주산 자연휴양림도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소산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연안의 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오소산입니다. 울창한 숲과 깊고 맑은 물이 어우러진 곳이고요.
가을 정취를 한껏 뽐내는 은빛 억새 능선이 유명한데요. 그 정상에 올라서면 이 억새 꽃밭과 서해 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브를 가기 좋은 보령댐도 추천드립니다.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푸른 호수물을 감상하며 색다른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는 못하지만 우리시 관내 각 항구마다 저렴하고 싱싱한 제철 수산물인 대하, 전어, 쭈꾸미 등이 먹거리 관광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주산 자연휴양림, 또 오서산 억새꽃밭. 사진으로 봐도 저렇게 멋진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또 장관일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좀 다시 섬 얘기로 돌아와서 원산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보령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보령 해저터널이죠.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보령 해저터널은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대천항과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 6,927m로 전 세계 5번째로 긴 해저터널입니다. 보령 해저터널을 이용하면 배를 타거나 안면도를 경유해서 9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10분으로 크게 단축되어 서해안 섬 관광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를 이용하면 시간이라든지 또 날씨의 제약을 받게 되는데 해저터널이 이제 완공이 되면 시간 제약 없이 더 많은 분들이 또 편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 관광지로 원산도 어떤 변화의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보령 해저터널 개통으로 원산도는 서해안 새로운 해양 관광지로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고 특히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관광 편익시설을 그리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개발 등을 통해서 주민 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원산도에 대해서 더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원산도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또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원산도의 그 조용하고 깨끗한 해변은 그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갯벌 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막상 체험을 하면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예, 원산도는 그 보령에서 배를 이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예방 접종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이번 주말은 원산도에서 선셋 드라이브를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원산도에 가면 사진을 보니까 왠지 제가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외국의 해변가 못지않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산도가 섬 관광의 메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원산도는 섬 관광의 메카라고 불린 만큼 그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데요. 최근 들어 원산도의 사창해변이 그 SNS상에서는 7성급 차박 성지로 떠오르기도 했고 서해 낙조를 보며 걸을 수 있는 선셋 해변인 원산도와 오봉산 해변도 많이들 방문하고 계십니다. 네. 원산도는 아무래도 안면도에서 자동차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지 섬 여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원산 안면대교가 개통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죠? 예, 맞습니다. 원산 안면대교를 통해서 그 멀리만 느껴졌던 그 태안군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원산도를 섬 관광 활성화의 중심지로 해양 레포츠와 머드를 활용한 해양 치유 등 그 다양한 체험거리를 개발 중이고요. 인근 삽시도와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를 연계한 서해안이 새로운 해양 레저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서해안 최대 규모의 그 리조트 건설과 국내 최초의 성과 섬을 잇는 해양 관광 케이블카도 그 민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보령의 다양한 관광 코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궁금한 게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갔던 곳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딜까요? 제가 그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은행나무 최대 군락지인 청라 장현리. 그 가을철이면 그 노랗게 온 마을이 그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마을이 지금 있습니다. 그 가을 정취를 느끼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 추천해 주셨으니까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에 원산도에 많은 변화가 생길 걸로 기대가 됩니다. 보령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보령을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분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서해안에서 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 관광지인 보령시는
이번 보령 해저 터널을 개통으로 새로운 해양 관광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를 내년 7월 16일부터 한 달간 대천 해수욕장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그에 맞춰서 2022년을 보령 방문이해로 선포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보령시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특별한 일들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잠시나마 숨 돌릴 수 있는 이런 한적한 여행지에서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V이웃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